겨울 새벽의 공사장은 유난히 숨이 찼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무겁고 사람들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며 철 냄새와 섞였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용접 소리가 마치 새벽 공기를 자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윤정혜 씨는 오늘도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52, 20회 넘게 현장을 전전하며 타일을 붙였지만 손끝의 감각은 여전히 단단했죠.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장갑을 벗고 타일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오늘 하루만 버티자. 하루만 더 버티면 지수 등록금은 낼 수 있다. 그녀는 그 말을 입안에서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기도처럼 버릇처럼.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윤 씨, 이 추운데 또 제일 먼저 왔네. 정희 씨는 고개도 들지 않고 짧게 대답했어요. 누가 대신 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짧은 대사였지만 그 안엔 피곤함과 묘한 자존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켜야 할 게 있었을 뿐이죠. 철골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 속에는 먼지와 함께 새맛이 섞여 있었고 용접 불꽃이 순간 번쩍이며 그녀의 얼굴을 스쳤어요. 그 불빛 속에서 윤정혜 씨의 얼굴은 잠시 젊어 보였습니다. 아직 세상에 무너지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죠. 저 아래쪽에서 소장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안전벨트 안 매고 뭐 하는 거야? 시간 없다고 했지? 하지만 안전벨트는 몇 개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낡아 끊어진 게 많았죠. 사람들은 돌아가며 썼습니다. 오늘은 윤정혜 씨 차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냥 말없이 손을 놀렸습니다. 이제 와서 뭐 그렇게 생각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걱. 철골이 낮게 울렸습니다.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귀로 들리기보다 발끝으로 전해지는 이상한 진동이었어요. 무언가 안쪽에서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윤정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쾅! 금속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공기의 무게가 그녀를 눌렀습니다. 땅이 올라오고 세상이 멀어지고 그리고 아주 짧은 생각이 스쳤어요. 지수야 미안하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사이렌이 새벽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윤정혜 씨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멀었다가 가까워지고 다시 멀어지는 그 소리 속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섞여 들어왔어요. 윤정혜 씨, 들리세요? 눈을 떴을 때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먼지 대신 소독약 냄새, 철 대신 피의 냄새가 공기를 채웠죠. 그리고 그곳에 낮고 단단한 목소리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전신 CT 준비해요.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데 마음 한켠이 저렸죠. 그 남자는 의사 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환자의 이름표를 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윤정이 그 이름은 오래전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간 사람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실은 난로 옆에서조차 차가웠습니다. 흰 종이 몇 장과 도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고 형광등 불빛이 종이를 휩쓸고 있었죠. 현장 소장 박길수 씨는 담배 끝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서류철을 들여다보는 이성호 씨의 어깨는 굽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박 소장은 가만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 책임을 피해야 한다. 조용히 정리하자. 그 말에는 생계가 걸린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보고서엔 이미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업자 과실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글자들은 차갑게 빛났고 사람 하나의 삶을 단정짓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성호 씨는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무게를 재는 것처럼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벨트가 끊겨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벨트를 고치지 않은 채 이를 강행시킨 지시를. 하지만 그 진실은 서류 한 장 앞에서 잠자듯 덮였습니다. 한 작업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눈빛은 피곤했습니다. 소장님, 그날 벨트 끊겨 있었어요. 박길수 씨는 담배 연기를 삼켰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려. 말은 짧았고 명령처럼 울렸습니다. 작업자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말은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보고서는 도장을 찍고 복사되어 여러 손에 나뉘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눈을 뜨고 도장을 찍었죠. 밖에선 새벽과 같은 바람이 불었고 공사장의 철골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늘 속에서 진실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병원은 낮보다 밤이 깊었습니다. 형광등은 희미했고 복도는 길게 늘어진 그림자 같았죠. 강도윤 박사는 수술복을 벗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아직 메스의 온도를 잊지 못한 채 떨렸습니다. 환자 명표를 보았을 때 그의 숨이 막혔습니다. 윤정이라는 이름이 오래전의 기억을 불러냈기 때문이었죠. 그는 창문 너머로 어두운 도심을 바라보다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보고서를 바꾼 일, 침묵으로 살을 감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와 도망치듯 남긴 말들이 번갈아 그의 마음을 찔렀죠. 간호사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환자 가족이 기다리십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무게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 무게는 그가 다시 수술실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복도 끝,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고 눈은 붉었지만 끝내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조그만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위엔 과거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글씨는 그의 죄책감을 또렷이 했죠. 그날 밤 병원은 침묵 속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은 오래전의 선택과 마주한 채로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결심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병실은 희미한 햇빛으로 깜빡거렸습니다. 지수는 의자에 기대어 있었고 그녀의 손은 엄마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USB 하나가 그녀의 가방 속에서 반짝거렸습니다. 그 파일은 이전에 지워졌다는 CCTV의 백업이라는 말과 함께 그녀의 입에서 나왔죠.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를 찍은 CCTV 지워졌다고 들었어요. 근데 백업이 있어요. 그 말에 병실 공기는 바늘처럼 팽팽해졌습니다. 도윤은 눈을 크게 뜨고 USB를 바라보았고 이성호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USB를 연결하는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장 장치의 작은 불빛이 깜빡이며 화면을 채웠고 영상의 첫 장면이 재생되자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흔들리는 카메라와 낮은 목소리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누군가를 밀치는 장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영상은 짧았지만 그 한 장면이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윤은 깊은 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실은 숨김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단호했습니다. 작은 균열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덮어두려던 것들이 천천히 틈을 보이기 시작했죠. 병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웠고 어떤 이는 분노로 가득했죠. USB에서 재생된 영상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화면 속 목소리와 장면은 너무도 현실적이어서 방 안의 공기가 굳어졌습니다. 영상은 일상의 소음으로 시작하다가 급격히 격해졌습니다. 이 구조로는 버티기 힘듭니다. 그럼 버티게 해야지. 돈이 걸린 일이다. 그 말들 사이로 한 손이 보였고 그 손은 누군가를 밀쳤습니다. 화면은 금방 끊겼습니다. 지수는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은 불안으로 충만했죠. 도윤은 의자에 깊숙이 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자신이 했던 선택의 무게를 다시 느꼈습니다. 회의는 즉각적인 파장을 낳았습니다. 박길수 소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이성호는 벽을 보며 물러섰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결국 말을 대신했습니다. 이걸로 경찰에 간다면 우리 모두 끝난다. 한 명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협박처럼 울렸고 방 안의 온도는 더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가릴 수는 없어요. 저는 엄마의 이름을 찾아올 거예요. 그 말은 방 안에 작은 불씨를 남겼습니다. 불씨는 곧 불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 밤 병원 옥상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빗방울은 강하게 내리다 가늘게 흘렀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그 고요를 깼죠. 이성호는 담배를 꺼내 물고 있었고 그의 등에는 짙은 피로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USB를 주머니에 넣은 채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겁니까? 이성우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가는 잔향 같았죠.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서로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체념과 결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성호는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밟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작지만 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밀었어요. 그 말은 빠르게 그러나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숨을 삼켰고 빗소리는 잠깐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성호의 고백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죄와 마주했습니다. 옥상에서 내리는 비는 마치 세상을 씻어내는 것 같았고 그들의 마음에도 작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영상과 고백은 곧 경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열렸고 언론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날카로웠고 사람들의 시선은 현장으로 쏠렸죠. 박길수 소장은 구속되었고 몇몇 관리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윤은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는 수술복을 벗고 조용히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기도 했고 동정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한동안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엄마 곁에서 하루하루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응원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응원은 작은 빛이 되어 그녀에게 닿았고 그녀는 그 빛을 붙잡았습니다. 재수사는 진실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작업 현장의 부실, 안전 점검의 허점, 그리고 은폐 시도의 기록들이 밝혀졌죠. 그들의 폭로는 사회의 작은 파문이 되었고 몇몇 제도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상처는 그대로였고 누군가의 삶은 다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어느 날 한 장의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짧은 고백이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작은 속죄의 말이었습니다. 그 글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았고 그로 인해 누군가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공사장은 다시 움직였고 철골은 여전히 도시의 한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이전과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조심해졌고 규정은 더 이상 종이에만 머무르지 않았죠. 어느 새벽 지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윤정혜 씨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고 그녀는 약하게 숨을 뱉었습니다. 지수야, 울지 마. 그 말은 약했지만 방 안의 모든 것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고 둘 사이에는 오래된 침묵 대신 새로운 약속이 자리했습니다. 밖으로는 새벽빛이 스며들었고 철골의 실루엣은 부드럽게 보였습니다. 도윤은 멀리서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여전히 그늘이 있었지만 어딘가 가벼운 표정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도시는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것을 세우기 위해 손을 모았고 작은 회복의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철골 아래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잔향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오래도록 울릴 것입니다.